안녕하세요, 허강입니다. 오늘은 병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관절하고 이런 뼈 같은 게 상태가 안 좋고 원래 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노화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한 3, 4년? 4, 5년 전만 해도 멀쩡하던 데가 한 90%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그 속도가 그냥 1년에 한 5%씩은 10%씩은 저하되는 느낌. 그래서 살짝 겁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명품 쇼핑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병원 쇼핑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정형외과나 마취 통증 의학과 이런 데가 제가 선호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뼈하고 통증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늘 다니던 데가 있었는데 뭐 실명을 밝히긴 그렇고 늘 다니던 데서 한번 바꿔봤어요. 조금 차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지금 작년에 3월에 제가 오른쪽 다리 그 관절이 찢어지는 바람에 못 걸었는데 그 부작용인지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좀 짧거든요. 그쪽이 이제 좀 기형이 있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데다가 또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앉아서 무언가를 쳐다보거나 뭐 컴퓨터를 만져서 뭘 만들거나 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이제 오른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이제 다리 그 다친 거 외에는 오른쪽 어깨도 지금 힘줄이 찢어져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근육의 통증은 왼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또 요즘 컴퓨터 작업을 좀 하고 또 코타츠를 사서 제가 지금 그 코타츠 탁자 위에서 나름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타츠가 컴퓨터 전용 책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 간격이 조금 멀면서 그게 또 왼쪽에 또 무리가 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왼쪽 목이랑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은, 원래 조금 안 좋기도 했는데 너무 당기고 아픈 거 있잖아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심취해서 한두 시간 넘어가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증상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은 이제 바꿔서 네, 효과를 봤다는 얘기와 좀 그 진료실 풍경이 되게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좀 기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래 다니던 데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원래 다니던 데가 진료실까지 들어가는데 한 20분 걸린다면 여기는 바꾼 데는 뭐 그 반밖에 시간이 정도로 늘 지나보면서 봤는데 뭐 잘하겠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깝기도 하고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거길 들어갔는데 아우 선생님이, 저는 그런 선생님 처음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일단 조금 젊으시기도 하고 뭐 이력도 좋으신데 대학교 병원에서 하신 분이면 잘하신 분이잖아요. 약간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전체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픕니까?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왼쪽 어깨, 목 다 안 좋아서 그날 처치만 해도, 종류만 해도 주사, 물리치료, 링겔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약이며 뭐 완전 들여부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그렇게 처치를 많이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80% 이상 확 좋아지는 거예요. 90% 이상. 아, 이게 원래 내가 안 아프면 이런 상태였지를 정말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몇 년 전에 잘못 넘어져서 그 힘줄 하나가 어떤 분은 끊어져 있다고 어떤 분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못 누워 잔다고 했더니 왼쪽으로 자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증상 얘기하다가 제가 발가락이 안 움직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했더니 제가 발가락이 태어나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러는 그런 의사 선생님 처음 봤거든요. 그 진료실에 청바지 입고 앉아 계시고 저는 외국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선생님을 믿고 약도 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센 약 말고 증상에 따라서 뭐 괜찮아지면 그만 드시고 아프면 뭐 두 알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아프면 먹지 말고. 약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운동법을 또 제가 앉아서 제 운동 반경에 맞는 걸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돼서 선생님이 원래 이제
그 동네에서 오래 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스카웃돼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새로 생긴 데가. 저는 그 선생님을 몰랐는데 이 동네에서는 꽤 오래 하셔서 잘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는 이제 명함을 처음 받았어요. 선생님 개인 010 번호가 적혀져 있는 번호인데, 이사 가시는 빌딩이 빌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인데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시는데 거기가 2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층에 내려와서 1층이 물리치료실로 할 건데 거기 내려와서 주사를 놔주면 되겠다. 근데 아직 1층이 아직 새가 안 나가서 본인이 바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차대기도 힘들 텐데 이러고 2층은 어떻게 올라오지,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려면 아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다가 떨어지는 그런 분 있잖아요. 증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 같은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라고도 하시고, 저는 그 선생님 약간 괴짜 같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한 달치를 받고 주사를 맞고, 그럼 제가 다음에 이때까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도 들고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이 잘못 제가 뒤져서 다치면 저는 이제 빼박이거든요. 어쨌든 미루다가 이제 요즘 또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고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쓰기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쓰는 거긴 한데 또 뭐가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뭐든지 하면. 그래서 그거 해결하다고 또 골몰하고, 또 어쨌든 그 코타츠 탁자 위에 왼손을 올리고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오늘 그리고 또 여기는 오늘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보통 9시였는데 여기는 정형외과는 없고 마취 통증 의학과인데 8시부터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루틴이 우리 애기들, 우리 강아지 뿌이 아침에 약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한 7시에서 8시 사이 눈이 뜨이면 제가 밥을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 밥을 다 챙겨줘요. 그러고 나서 가야지 하고, 근데 왜 루틴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가봐야지 마음먹은 게, 이 통증의학과가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영수증 리뷰 이런 거는 정말 찐이잖아요. 보니까 정말 운동하시는 분인데 자기 동네 어디를 가도 자기가 운동하다 자주 다치는 편인데 잘 안 낫는데 여기는 바로 낫는데요. 그리고 아줌마 할머니들 많은 데가 찐 아니냐면서, 그리고 직장인인데 8시부터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대충 안 씻고 자잖아요. 그래서 자꾸 머뭇머뭇하고 오후에 가야지 하면 못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어제부터 마음을 세게 먹고 갔거든요. 아이고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어쨌든 갔는데 와, 나 이런 데 처음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물리치료사처럼 챙겨 입고 인사하는 것도 특이했지만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진료실에서 통증이나 뭐 증상을 호소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10분까지도 안 가죠. 잠깐 브리핑을 한 다음에 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이제 주사 맞고 나서 물리치료실을 옮겨서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접수만 하고 물리치료실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는 찜질을 먼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진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강의하듯이 모든 환자의 그런 증상을 하나하나 침상마다 돌면서 처음 왔든 계속 왔든 간에 그 증상에 대한 아무튼 진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은 나도 같은 아픈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의학 지식이 막 늘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한 70대까지는 안 되시고 60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오래 오신 분들하고 호형호재 같이 이제 백화점에 어느 분이 간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올해 누구를 만났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아파서 계속 이제 여기 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면 안 되나, 나는 좀 돈 벌어 먹고 살면 안 되나 이러면서, 경상도잖아 여기. 그러고 막 농담까지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TV 드라마에 그 보면 굉장히 괴짠데 굉장히 일을 즐기는, 확실히 일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거 있죠. 제가 요즘 혼자 지낸 지 오래됐잖아요. 그 친구가 그닥 필요는 하진 않지만 항상 이 생활 소음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디오북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 편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악작지껄한 제가 만약에 이제 밖에서 그런 뭐 업무에 시달리면 그런 소리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한 거니까. 근데 너무 이 구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좀 시끄럽죠. 알긴 알더라고요. 아, 원래 분위기 이런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아무튼 선생님 너무 병상을 쫙 돌면서 그 진료를 너무 신나하는, 근데 진짜 고수의 그 분위기가 뿜뿜 풍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만 취해도 어느 근육이 아픈지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 순풍산부인과처럼 시트콤 분위기 있죠. 근데 그 더 놀란 건 약 좋아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차트지도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거기 조그맣게 마련된 어떤 곳에서. 그러면서 아, 잘 먹어요 이랬더니 약 딱 2알 주시는 거 있죠. 진통제랑 근육 이완제 정도? 네, 깜짝 놀랐어요. 재밌게 진료보고 왔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1번 이상 오라 하더라고요. 2번이나. 그래서 이번 주 또 갈 예정이거든요. 어디서 갑자기 켜서 네, 재밌어서 얘기해봤어요. 아, 우리 루비 옆에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 웃겨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귀여움이. 사랑해요 하면서 꽉 물어요. 항상 끝은 앙이에요.